준결승전의 토론 주제는 현행 국회의원의 정수를 축소해야 하는가입니다. 찬성 측은 현행 국회의원의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 반대 측은 현행 국회의원의 정수는 유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각각 토론을 펼쳐줄 텐데요. 먼저 양 팀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찬성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바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라는 가장 큰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의석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의 총체입니다. 따라서 정수 축소는 특권 내려놓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치 쇄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책임감 제고에 기여합니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하여 현재의 게으른 행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토론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네, 찬성 측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국회의 문제점과 해결의 필요성에는 저희 반대 측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것이지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수 축소의 결과로 국회가 가져야 할 대표성과 기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요구와 의견 또한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바, 이를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수를 줄인다면 국회의 최우선 가치인 대표성을 희생하게 됩니다. 또한 인력 대비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국회의 입법 기능, 나아가 대정부 감시 기능도 낮아져 삼권 분립이 흔들릴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자유토론 시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 측의 발언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의 발언, 한 번의 발언 시간은 최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 반대 측 역시 찬성 측이 입론에서 지적을 해주신 현재 우리나라 국회와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심각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역시 저희 역시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왜 다른 지점도 아닌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돼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이 모든 특권의 집약체라고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특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 많은 세비와 연금, 그리고 많은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이런 모든 것을 집약하는 것이 정수, 국회의원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점에서 일단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가장 중요한 그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 역시 다른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국회의원의 특권 역시 포기하되 정수 역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정수 축소를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성 저하와 기능 저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게 된다면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법률을 많이 제정하거나 제대로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네, 본인이 지금 업무량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기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의 입장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정수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일의 분량이 늘어날 것은 맞으나 그것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라고 먼저 짚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대표성,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대표성이라는 건 간단하게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국회에 보낸 대표자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해주신 부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의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문제 있다는 거 저 역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국회의원의 수가 현재 많기 때문인가요? 저희는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많기 때문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의에서요. 299명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299명의 그 국회의원 중에 나흘간 모두 참석한 의원이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대정부 질의라는 것은 국회가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이죠. 이 자리에서 오직 1%만이 참가를 하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어째서 그 대정부 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저희는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역시 국회의원이 일을 잘한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고 정수 축소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이라는 점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일을 잘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도모해야겠죠. 지금 찬성 측에서는 문제점과 해결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스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석이 국회의원 특권의 총체이기 때문에 의석을 축소함으로써 특권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석을 잃은 국회의원은 의석과 함께 다른 모든 특권도 잃게 되겠지만 남은 국회의원들은 그 특권을 유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수를 먼저 축소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전반적인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기득권이 저희는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 잘하는 방향으로서 정수 축소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기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들에게 책임감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는 방향인 거죠. 네, 첨언하자면 저희는 국회의원에게 경각심을 주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의사를 국회에서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의사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조사한 많은 자료에 따르면 적게는 69%, 많게는 80% 이상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의사인데 왜 반영하지 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인용해 주신 그 80%에서 60%의 출처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에는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했고요. 2009년에는 한나라당 자체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2008년에는 BNF 리서치 조사 결과가 있고 98년에는 중앙선관위 조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수많은 여론조사를 봤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한다는 것이죠. 먼저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은 아시다시피 정권 말이었습니다. 정권 말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을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진정한 민의인가, 혹시 다소 감정에 호호되진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말씀하신 BNF 리서치 역시 저희 역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국회의원 정수에 관련된 문항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선택지를 보면 국회의원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첫 번째, 선택지, 정수를 줄여야 한다. 두 번째, 정원을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 증원해야 된다. 네 번째, 보좌관을 충원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통계학적으로 현재 올바른 설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득권이 감소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이 감소를 하려면 전체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양,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의 양이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의 전체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가지고 있는 나눠먹는 사람의 수만 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가진 특권은 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잠깐 첨언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다는 말은 국회 내부에서 합의를 이루어서 발의하고 통과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개혁에서 국회의원들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2년 정권의 말이다, 레임덕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권이 일을 못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도 생기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레임덕이든 어떤 시기이든 그런 불신이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권 말에 국민의 의견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항상 정권 말에 행하는 선거에서의 국민의 민의는 반영해서는 안 되는 의견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 점에 대해 의문이 들고요. 게다가 저희가 들은 여론조사는 4가지였는데 2가지에 대해서만 반박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여론조사는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가 이해는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총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걸 추진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중에 2가지 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역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지를 고르냐인데 저희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계속해서 그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민이 불신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자인데 자신들의 정책적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쭙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게 대체 이 민의 반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국회의 기능을 더 극대화시키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저희에게 설명해달라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민의라는 자료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 설문조사를 말씀드렸고요. 설문조사 자체에 대해 부정을 하면 그 어떤 곳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조사이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 중앙선관위 여론조사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이 신뢰도를 믿어야지만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특권 내려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 내려놔야 하죠. 특권도 내려놓아야 하지만 왜 정수 축소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조금 네. 첨언을 드리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국회의원 내부의 합의에 대해 짚어주셨는데 실상 저희가 여론조사를 가져온 이유도 그겁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말한다면 국회의원 스스로 조금 내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대선 말에도 거의 이제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합의하자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고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축하자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이 과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네,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희는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정수 축소와 특권 축소를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특권 축소만 하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정수 축소를 해야 하나요? 저희가 그것이 찬성 측에서 증명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모든 의사를 반영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지속 가능성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 한해서 반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인 우리의 합의는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다수의 여론조사와 의지가 있다면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증 책임은 반대 측이 지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찬성 측한테 입증을 요구해드리고 있는 것은요. 말씀하신 방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변화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많은 갈등과 과도기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변화를 추진할 이유를 얻으려면 그 많은 갈등과 과도기를 감내할 엄청난 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요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민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민의는 설문조사에 나오는 그 숫자들이 아니라요. 그 국회에서 이야기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과 고충이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대표자의 수가 어떠한 보완책도 없는 상태에서 줄어버렸을 때 그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의 색깔과 다양성이 주는 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쭈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첨언하겠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건 저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의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점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불신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일을 잘하게 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 민의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일 것입니다. 정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개선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상식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너희 일 열심히 안 하면 너희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일을 열심히 안 할까요? 저희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일단 저희는 얘기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부정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표성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압도적인 국민의 의지조차 대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회가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네. 저희는 네, 같은 맥락에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계속해서 과연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국민의 민의라는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고 분명 어려운 일인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통과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큰 상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특권을 축소하자라고 모호하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정수 축소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대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만약에 이게 말씀하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현실화가 되면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되면 큰 변화인 건 맞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건요,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되면 그 국회 본연의 설립 목조가 그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원래 한 번 배신당한 사람보다 두 번 배신당한 사람의 배신감은 더 처절하고 크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더 핵폭탄이 돼서 국회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면은 당연히 뽑히는 국회의원이 줄게 되겠죠. 그럼 기존에 뽑히던 사람들보다 이제 안 뽑히게 될 사람들이 생길 텐데 과연 누가 제일 먼저 가장 큰 가능성으로 자리를 잃게 될까요? 저희는 이 296명 중에 잃게 되지 않을까요? 3명만 대정부주의 청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96명 그 3명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사람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국회 전반적인 어떤 도덕적 해이가 문제인지에서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 저희가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가 축소되면 일단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올라갈 자리가 좁아진 상황에서 신진 정치인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지지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이런 군소 정당들의 유입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사실상 거대 양당 구도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담론의 다양화를 훨씬 더 저해하는 길을 초래할 겁니다. 저희는 이런 면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찬성과 반대팀의 시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지금 1분 9초가 남아 있고요. 반대는 1분 28초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 잘 안배하셔서 토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 본연의 설립 목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국회 본연의 목적이 대의를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치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가 많을수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를 줄여도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국민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걸 들어준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 그리고 이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적 기관 6개 기관 중에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치 불신 존재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심각하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방금 한기민 토론자께서 수를 줄이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열심히 일하게 할 생각이시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 측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으니까요. 네, 열심히 일하는 방안을 함께 도입할 수 없다면 정수 축소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함께 도입할 수 없는 이유를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신다면 저희는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안만 도입해도 지금 존재하는 300명이 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회가 기능 정상화되고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 대선 때 이제 여야가 합의한 정치 개혁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같은 그전에 비판이 많이 되어온 이런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라던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한다던가 그다음에 그 공천 과정을 더 투명화를 함으로써 지방 당원들이 직접 지역구에 출신한 의원들을 공천하는 시스템이라던가 많은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여기에 정수 축소가 포함되어야 하죠?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자라는 국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도입의 목적이 일자라는 국회 만들기였는데 저희 방안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그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대체 왜 함께 도입해야 할까요? 네. 네. 지금 잠시 양 팀의 자유토론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찬성 측에서 지금 시간이 8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정치 쇄신 중요한데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치 쇄신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마무리 발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 측 지금 시간 21초 남아 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처가 났습니다. 팔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팔을 잘라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는 정치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양 팀의 자유토론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동안 각 팀이 8분 동안 아주 열띤 토론을 펼쳐줬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주장을 더욱더 확고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의 맺은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찬성 측에서 사실상 주장하시는 근거는 하나였습니다. 국민이 원한다. 그러나 그 국민이 원한다는 근거 역시 그 신뢰성이 불확실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단순히 수를 몇 명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 우리나라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을 겁니다. 오늘 토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저희 양 팀은 모두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에 공감하고 정치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며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보여주기식의 변화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수만 줄이는 요식행위는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도 아니며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움직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소화해 법안으로 상정하고 입법 행위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국회 본연의 목적을 해칠 것입니다. 이제 말뿐인 개혁, 정치 퍼포먼스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반대 측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의원의 정수는 유지돼야 한다는 맺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의 맺은 말 부탁드립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찬성 측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여기에 의문이 들고요. 그 반대 측에서 예로 들어주신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을 포기하는 문제는 훨씬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특권 아닌 특권입니다. 오히려 세비 감축이나 이러한 것들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했을 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정치개혁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기관은 국민의 의지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경우에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에 의한 국회를 저희는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압도적인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저희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압도적인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국민에 의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행 국회의원의 정수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찬성 측의 맺은 말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들께서는 최종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